서학개미 구조대의 배진범. 강정수입니다. 네. 오늘은 얼마큼 투자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너무 고가의 주식이어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아마존에 대해서 디지털 전문가인 정수님께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존이 워낙 사업 영역이 많아서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클라우드가 있고 광고하고 있고 원래는 이커머스 기업이고 리테일도 하고 있잖아요. 네.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마존이 2021년 실적을 지난 2022년 2월 3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실적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존이 2021년 전체 매출 상승폭은 한 21% 정도 되고 있는데요. 2020년 3,860억 달러였다가 2021년에 4,700억 달러. 뭐 이 정도면은 꽤나 높은 성장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019년에는 2,810억 달러 하다가 2020년에는 3,800달러로 뛰었습니다. 즉 한 1,000억 달러가 뛴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1,000억 달러가 뛰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 효과인 2019년에서 2020년 대비 이렇게 해서 크게 성장하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매출 실적은 대단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20% 성장이면요. 근데 따로 떼어놓으면 아마존에서의 크게 사업은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커머스 사업, 커머스 사업도 이제 자신들이 직접 MD가 돼서 물건을 사서 파는 이러한 사업이 있고 서드 파티 셀러들이 들어와서 파는 사업이 있죠. 그래서 이걸 둘 다 묶어서 그냥 커머스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 커머스 사업도 2021년에 전년도 대비 한 2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굿즈로 큰 거는 이제 AWS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죠. 2021년에 한 620억 달러 정도 매출을 냈는데요. 이거 전년도 대비 약 37%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고 계시는데 아마존이 광고로도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네이버에서도 그 쇼핑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광고가 나오는 것처럼 이 배민에도 보면은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제 광고가 먼저 뜨는 것처럼 이커머스 플랫폼이 광고 비즈니스를 되게 크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의 성장률이 되게 좋은데요. 이런 것을 보통 리테일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리테일 비즈니스, 광고 비즈니스가 예를 들면 2021년에 아마존의 총 매출은 311억 달러, 즉 AWS에 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한 거죠. 그런데 성장률은 55%입니다. 그러니까 AWS의 전체 매출 대비 광고 비즈니스의 매출은 그러니까 반 정도지만 2020년 대비 광고 매출은 55%가 올랐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55%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거죠. 이 세 가지 축이 사실은 아마존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리테일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조금씩은 있고 알렉사 비즈니스 이런 흔히 말하는 The Others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존에서 매출이 차지한 부분에서는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아마존 세 개 축, 즉 전통적인 이커머스 그리고 이커머스는 서드 파티를 포함한 거고요. 두 번째가 AWS, 세 번째가 광고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제 광고 비즈니스가 워낙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마존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던 거죠. 네, 실제로 보면 EPS 실적치가 예상치가 워낙 낮았었거든요. 근데 엄청 잘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네. 각 개별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광고를 좀 중점 주셔서 말씀 주셨으니까 광고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광고 매출이 그러니까 311억까지 나오고, 근데 광고 매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비용 대비, 그러니까 이 매출 대비 이윤의 폭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뭐 이 특별하게 자신들이 이 광고 셀링만 정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셀링도 외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고 매출의 또 90%가 아마존에는 흔히 말하는 광고 인벤토리가 여러 개가 있죠. 하나는 아마존 앱, 아마존 웹, 즉 이커머스 영역이 있고, 파이어 TV라고 해서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에서 좀 판매되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상품이 있죠. 여기에서도 이제 광고 슬롯이 있긴 하고요. 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플랫폼이 있습니다. 트위치라고. 네. 트위치에서도 광고 상품이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프리카 TV. 네. 그리고 이제 IMD TV라고 해서 네. 아마존 프라임 같은 이런 컨텐츠를, 영화 컨텐츠를 OTT인데요. 광고를 보면서 소비하는 무료로 보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런 뭐 이런 정도의 광고 슬롯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 광고 이 비즈니스의 90%의 매출이 아마존 앱과 웹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즉 커머스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이 55%까지 성장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 플랫폼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윤의 폭이 되게 큽니다.
이윤율 폭이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벤 톰슨이라든지 베네딕트 에반스 같은 이런 아주 뛰어난 이런 전문가들은 무엇이라 분석하는 이 정도면 아마존한테 뭐 인적 분할하든 물적 분할하든 분할해서 독립적인 IPO까지도 가능하다. 그 정도로 수익률이 좋으니 이거는 주가로 그러니까 IPO까지 기업 공개까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년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광고 비즈니스는 대단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많은 매출을 가져다 주고 있고 수익률도 좋지만 성장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틱톡이라든지 또는 뭐 구글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서비스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광고 슬롯을 조금씩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 앱이라는 것 자체는 광고 슬롯을 올리기가 어렵다. 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컵 또는 뭐 에어팟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결과값 페이지가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 스크롤링 해야 내가 검색했던 게 나와서 그 광고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광고가 있어야지 더 많아지면 이용자들이 싫어하잖아요. UI UX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광고 인벤토리를 올리는데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셀링 상한치에 도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작년도에 광고 비즈니스의 분기별 매출을 보게 되면 증가율을 보게 되면 1분기가 76%, 2분기가 88%, 3분기가 52%, 4분기가 33%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 성장률은 점점 꺾이고 있는 거고, 근데 이 4분기가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보통은 소위 말하는 광고 호황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33%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광고 비즈니스는 그 셀링 그 천장을 치고 있다. 상한선을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이거 이상 매출을 성장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 뭐 트위치라든지 이런 데서 광고 매출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아마존처럼 폭발적으로 커머스처럼 늘어나지 못할 거고 그래서 아마존이 이것을 독립 분할시켜 가지고 IPO 가는 일은 별로 없을 거고 한국에서야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이 이런 흔히 말하는 알짜배기 사업을 분할시켜가지고 상장한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네, 보통 그 미국 기업에서 하더라도 거의 분할은 안 일어나고 우리나라처럼 물적 분할을 하진 않죠. 인적 분할을 해서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광고가 이 아마존 광고가 다른 거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한 굉장히 니즈가 반영된 검색어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률이 꺾인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좋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흔히 말해서 아마존에서 검색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컨버전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환율도 매우 높고 사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거죠. 왜냐 어차피 아마존 앱을 켰다라고 거기서 검색을 친다는 거는 구매 의사가 한 반쯤 깔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매 의사가 반쯤 깔고 간 사람들에게 광고가 노출된다. 전환율이 매우 높고 그리고 광고 단가도 그래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 아마존의 구매 전환율이 높은 광고의 매력도와 사업성과 비즈니스는 가능성들은 이미 여기 매출에 녹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보다 더 뛸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존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아마존이 이미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마존이 성장한다는 건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비용 구조에서 더 아마존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비용 구조를 있는 다양한 압력들을 해결하면서 비용을 줄여서 이윤율을 어떻게 아마존들이 앞으로 그 상승시켜 갈 것인가 여기에 저는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AWS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AWS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너무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 영역이 되게 크죠. 그래서 지금 크게 볼 때는 플레이어가 지금 3개고 뭐 작게 보면 좀 더 크게 보면은 4개 정도 되죠. 하나는 아마존 AWS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구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인텔 뭐 저기 IBM도 하고 있고, 네. 사실 그다음에 이제 중소 플레이어들은 대단히 많죠. 한국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빅3가 시장 점유율이 대단히 높고 성장률이 높죠.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마존이 보통 우리가 한 기업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려고 하는지, 전략적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카펙스라고 해서 네. 캐피탈 익스펜디처, 네. 요 영역 있죠. 이 카펙스 영역을 보면 흔히 말하는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근데 아마존이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카펙스를 보게 되면, 아마존이 2021년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냐면 61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돈 한 6조가 넘는 돈이 이제 60조가 넘는 돈이죠. 네.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0%를 AWS 서버 교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펙스의 40%를 AWS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 2021년 말 기준.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2022년, 2023년에 아마존이 여기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매출 증대를 목표하겠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AWS는 성장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WS가 대단히 중요한 아마존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광고 비즈니스가 너무 크게 성장하니까 광고 비즈니스 수익률은 당연히 AWS가 마진율은 좋겠죠. 네. 그러더니 이 정도면 곧 전체 AWS에 들여오는 마진보다는 광고 비즈니스에서 마진이 더 클 것이라는 추론들이 많아요. 저는 거기는 동의해요. 네. 그 마진 이익은 많이 가져오지만 여기에는 성장이 제한되어 있고, AWS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존에서 때는 중요한 역할은 AWS가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경쟁 구도에 있는 마소의 애저나 구글의 GCP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빅테크고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큰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시장 자체는 전체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프레미스의 시장에 비해서 전체 아직 5분의 1도 안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시장, 즉 기존에 있는 서버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이것을 갉아먹으면서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성장은 성장할 가능성들과 시장의 그 운신의 폭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너 배가 최소한 더 클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아마존이 요 시장 점유율만 유지해 나간다고 해도 AWS의 시장 성장성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클라우드 시장 커질 거고 거기에서 그에 준해서 아마존도 투자를 하고 있다. 네. AWS에서 충분히 매출이나 뭐 다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이시죠.